자, 신정중 친구들, 신정중 친구들 3단원 공부할게요. 신정중 3학년입니다. 탐구하는 우리. 첫 번째로는 보고하는 글쓰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문법인 문장의 짜임과 양상입니다. 자, 순서대로 쭉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보고하는 글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찰, 조사, 실험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쓰는 건데, 여기 쓰기 윤리가 있어요. 이거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쓰기 윤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쓰기 윤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 그리고 사회적 쓰기 윤리가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자, 개인적 쓰기 윤리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실험 결과나 뭐 이렇게 그런 글들을 쓸 때 왜곡하지 말아라. 왜곡 안 돼요. 과장 안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돼요. 그리고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겁니다. 간단하죠? 왜곡하면 안 되고, 과장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조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쓰기 윤리는 뭐가 있냐면요, 출처를 밝혀야 돼요. 출처를 밝혀야 되고, 표절 안 됩니다. 표절하면 안 된다. 이게 사회적 쓰기 윤리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적 쓰기 윤리는 왜곡, 과장, 거짓말, 조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회적 쓰기 윤리는 자신의 어떤 자료를 따갖고 오거나 남의 말을 인용을 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표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개인적 쓰기 윤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해볼까요? 자, 1단원 3-1입니다. 보고하는 글쓰기. 그래서 보고서 쓰는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 보고하는 글쓰기, 관찰, 조사, 실험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글을 쓸 수 있다.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이 있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숙제 100개기가 논문 표절이 됩니다. 자, 이거 베끼는 거죠. 표절이죠.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이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는 거예요. 학생 10명 중 6명 표절해봤다. 아이고, 많이도 하는구나. 우리 친구들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 더군다나 요즘에는 또 AI가 발달하니까, 그쵸? AI한테 뭐 에세이나 논문, 소논문 써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 표절이고, 다 사회적 쓰기 윤리를 어기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음료수에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자, 당류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설탕 종류, 당류. 자, 1. 수요일에 모둠이 조사 보고서를 쓰려고 계획한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조사해보자.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보자. 자, 조사 계획서가 나와 있네. 자, 조사 목적 및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역시 건강이 최고죠.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함. 조사 계획, 조사 기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 대상, 책과 인터넷 등 각종 자료, 다양한 음료수, 우리 학교 학생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원래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죠? 아마 저번에 우리 중간시험 공부할 때도 쓰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글쓰기 과정은 먼저 첫 번째 계획하기가 있어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은, 자, 글을 쓰는 목적, 이거를 생각해 보고, 주제를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매체, 내가 어디에다가 글을 쓸 건가, 그리고 예상 독자, 요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수로 당류를 진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해보자. 이게 목적이면서 주제에도 해당이 되겠죠. 매체는 이거는 뭐 조사 보고서라는 얘기가 되겠고, 예상 독자는 이게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발표를 한다면은 학교 학생들이 될 테고요. 또는 뭐 선생님한테 제출한다면은 예상 독자는 선생님이 되겠죠. 이게 계획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계획, 기간, 대상 이렇게 있고, 자, 계획하기를 세웠으면은 내용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내용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내용 마련하는 것은 먼저 자료 수집 단계가 있고,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는 자료 선정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이 조사 대상, 이게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뭐 인터넷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문헌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면담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답사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또는 설문조사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책과 인터넷 요거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음료수, 자, 요거는 이제 답사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도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뭐 하냐면 바로 자료 선정을 해요. 즉, 필요한 자료가 있고 필요 없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마련을 했으면은 그 다음이 이제 개요짝이에요. 개요. 개요는 뭐 처음, 중간, 끝,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개요짝이고, 그 다음 개요까지 다 짰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죠. 초고라고 할게요. 초고, 처음 쓰는 것. 그 다음이 정식 명칭은 표현하기. 글로 쓰는 게 표현하기고, 그래서 이걸 초고, 처음 쓴 원고라는 뜻이고, 그 다음이 최고, 고쳐쓰기. 요 단계로 이루어져요. 글쓰기는. 보고서라고 해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사계획서를 보니까 조사 내용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라는 말은 실제 상태가 되는 거고,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이렇게 4가지가 있네요. 다음 페이지. 자, 수연이는 모두 및 쓰려고 하는 보고서의 목적과 주제를 정리해보자. 자, 위에서 다 얘기했죠. 수연이는 모두 및 조사하는 내용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생각해보자. 자, 자료조사. 인터넷하고 책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고, 설문조사.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하루에 얼마나 먹고 있는가 설문조사 할 수가 있을 테고, 현장조사. 자, 이게 답사죠, 답사. 그래서 뭐 학교 매점에 이렇게 당류가 들어간 음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당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현장조사 할 수가 있고, 면담조사. 뭐 학생 또는 선생님과 관련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는 나와라. 그렇죠?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은 다를 통해서, 또는 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역시 마찬가지 자료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역시 가와 라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자료 또는 책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뭐 면담 조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모둠원들과 역할을 분담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바로 이거예요. 개인적 쓰기 윤리와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켜야 됩니다. 개인적 쓰기 윤리는 아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곡하면 안 됩니다. 왜곡 안 되고,
과장하면 안 되고 거짓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적 쓰기 윤리는 표절 안 됩니다. 베끼기 안 돼요. 그리고 뭐 자료에 대한 출처 등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유의해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즉, 자신들의 주제와 목적에 어긋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료, 뭐 데이터 이걸 뭐 바꾸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수연인의 모두 및 계획서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설문조사, 현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설문조사, 설문지의 처음 부분에 조사 내용을 안내하는 것을 제시하자. 질문은 쉽게 간결하게 해야지. 뭐 적당하죠. 현장조사,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은데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될까? 안 되죠.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적 쓰기 윤리 요거를 어기는 거고,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베끼면 안 돼.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직접 가서 조사해보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조사, 식품의약품 안전처 누리집에서 찾은 내용을 자료로 활용해보자. 참고자료 출처도 정리해야지. 자, 얘는 이제 사회적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면담조사,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보건선생님께 여쭤보면 되겠지. 당뇨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수연이는 모둠의 설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질문을 추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저희는 희망중학교 3학년 일반 무지개 모둠 학생들입니다. 저희 모둠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조사표가 나와 있죠. 자, 보건선생님과 면담하기 전에 수연이네 모둠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말해보자.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오픈형이긴 한데 뭐 예상되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학생들끼리 이야기해서 먼저 좀 추려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연이는 모둠의 조사 과정을 참고하여 자료를 인용할 때 지켜야 하는 쓰기 윤리를 이야기해보자. 사회적 쓰기 윤리가 되겠죠. 베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조작이나 왜곡하면 안 되죠. 이거는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 수연인의 모둠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조사 내용 정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총 100명을 조사를 했네요.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 1, 2회 20명, 3, 4회 42명, 5, 6회 28명, 7회 이상 10명. 즐겨 마시는 음료수 종류, 탄산, 초코우유 등등등등. 영양 성분표 확인 여부, 확인한다 10명, 확인하지 않는다 92명. 오. 그러니까 이제 92%가 영양 성분표를 보지 않고 그냥 마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250ml 기준으로 탄산 26, 초코 32, 에너지 음료 27, 과일 주스 20g.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그리고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10%, 약 50g 이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마셔버리면은 약 반 이상, 그쵸?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이라네. 이 당류의 한 50%를 음료수 캔 하나가 이미 이렇게 돼버리네요. 다음,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 비만, 기억력 감퇴, 피부노화 촉진, 당뇨병과 간질환 등 발생 위험 증가, 즉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자. 결국 음료수 마신 횟수를 줄이자. 이거밖에 없네요. 자, 남학생 조사 내용만 정리했더니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출처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사회적 쓰기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학생 맞아. 어디에서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당연하죠. 설문조사나 현장조사 결과는 매체의 자료를 활용해서 전달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 결과 분석. 음료수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마시는 학생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고
7회 이상 마시는 학생도 10%가 넘는 등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죠. 자료 조사를 통해서 문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많이 마신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탄산음료나 초코우유를 즐겨 마시며 이런 음료수에는 당류가 하루 섭취 적정량의 반 이상 들어있다. 자, 그리고 또 문제 상황 1, 문제 상황 2가 되겠죠. 예. 즐겨 마시는 음료수도 문제다. 당류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학생이 88%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학생들은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 문제 상황 3이 되겠죠.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아래도 학생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를 강조하려면 학생들의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를 과장해서 제시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학생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고 있어요.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려고 지금 하고 있죠. 왜? 과장하려고 하니까.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만 골라서 제시되지 않을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달라져서 안 돼. 당연하죠. 조사한 내용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수연인의 모둠의 대화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을 정리할 때 꼭 제시해야 할 것을 말해보자. 출처. 그렇죠?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 대상, 조사 대상, 답변한 대상,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돼요.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는 어떤 매체 자료를 활용해 제시하면 효과적일지 생각해보자. 자, 뭐 자료니까, 자료 제시니까 뭐 그래프나, 그렇죠? 그래프 또는 뭐 도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죠. 그냥 단순하게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수연인의 모둠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나눈 대화에서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찾아보자. 이 두 학생이 지금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발언을 좀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 쓰기 윤리를 어기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수연인의 모둠이 완성한 보고서를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보고서가 나왔네요.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섭취하는 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 목적 및 주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조사함. 2. 조사 기간과 대상 방법. 조사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 대상, 책과 인터넷 등 각종 자료, 다양한 음료수, 우리 학교 학생 및 보건선생님. 조사 방법, 설문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를 조사함. 현장조사. 학교 앞 상점을 방문하여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의 대표적인 제품을 종류별로 하나씩 골라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확인. 자료조사. 식품의약안전처 누리집에서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의 적정량을 확인. 면담조사. 보건선생님과 면담하여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봄.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실태. 설문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는 3, 4회가 42%로 가장 많고 5, 6회가 28%, 1, 2회가 20%, 7회 이상이 10%로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음료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만 이렇게 따라가면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이쪽 단어는. 자, 다음 페이지. 자, 요렇게 이제 시각 자료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42, 28, 2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음료수를 마신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런 시각 자료를 쓸 때 이거 원형 그래프잖아요. 예. 원형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돌아가게끔 하면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하거나. 근데 여기는 조금 42, 20, 12, 28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돌아가게 하면 좋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횟수를 또 옆에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만약에 원형 그래프 하나만 있을 때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배치하는 게 눈에 보기 훨씬 좋아요.
자, 즐겨 마시는 음료수의 종류는 탄산음료, 초코우유, 에너지 음료, 과일 주스 순으로 나타나며 음료수를 마실 때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 92%, 확인하는 학생 8%보다 훨씬 많음. 즐겨 마시는 음료수 종류 이렇게 아주 잘했죠. 예,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눈에 잘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표 확인 여부 역시 원형 그래프로 해놨어요.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 250ml 기준으로 당류가 탄산 음료에는 26, 초코우유에는 32, 에너지 음료 27, 과일 주스는 20g이 들어있음.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 시각적으로 쓰고 있죠.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출처가 없다, 출처. 식품의약안전처의 누리집에서 이 자료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출처를 밝혀주는 게 더 좋죠.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류 적정량,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류의 적정량은 하루 섭취 열량 10% 이내. 역시 마찬가지. 예, 출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출처가 빠져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자,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와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보건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면담자도 이 보고서에다가 기록을 해두는 게 좋겠죠.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생기는 문제, 비만, 기억력 감퇴, 피부노화 촉진, 당뇨병, 간질환. 당류 섭취를 줄이는 방법, 물을 자주 마셔서 음료수를 마시는 횟수 줄이기,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류의 양을 확인하며 마시는 습관 기르기, 음료수에 시럽이나 설탕 첨가하지 않기. 결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음료수를 많이 마시고 있으며 학생들의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는 당류가 하루 동안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적정량의 반 이상이 들어있다. 그럼에도 학생 대부분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지 않을 정도로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류 섭취를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결론 나왔죠. 이번 조사가 학생들이 음료수로 당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끝에서는 이제 기대 효과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따라가면 되겠고요. 자, 학생들이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료를 바르게 인용했는지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제시했는지 확인해 볼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바르게 인용했는지 요거는 이제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조사 결과를 사실대로 제시했는지 요거는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이 되죠. 우리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 하거나 조사 결과를 변형하지 않았어. 자, 그렇다면은 사회적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런 행동을 했다면 보고서의 신뢰성이 떨어졌을 거야. 글의 끝부분에 참고자료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서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죠? 그 참고자료, 적정량, 그리고 면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첨부를 해두면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사회적 쓰기 윤리와 개인적 쓰기 윤리.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신뢰성. 그 글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패스, 뒷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모으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보고서는 관찰,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 쓴 글이다. 인용, 절차, 조사, 쓰기 윤리, 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절차가 되겠죠, 절차. 아닌가?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어디 있나? 관찰, 조사, 실험 내용. 여기 있구나. 관찰, 조사, 실험한 절차와 결과 이렇게 되어 있네. 보고서는 관찰, 조사, 실험의 여기가 절차군요. 실험의 절차.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조사가 되겠네. 조사. 네. 땡땡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유리적 규범, 쓰기 윤리가 되겠죠.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나 글의 출처를 밝혀 올바르게
인용하고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변형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자, 다음 빈칸을 채워 인터넷 게시판 질문에 적절하게 답해보자. 학교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일시 뭐뭐 등의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학습이니까 뭐 언제 갔는지, 장소는 어디 있는지, 그 관찰 대상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관찰, 조사, 실험한 결과. 그래서 일시, 장소, 대상, 뭐 결과, 실험한 결과 등의 항목 작성. 체험의 절차와, 여기 절차도 빠져있네. 예. 체험의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내용 정리하세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매체 자료, 그쵸? 매체 자료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그림, 사진, 도표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여기 있군요, 매체 자료는. 예.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학습, 보고, 보도, 밀고, 폭로 이렇게 되어 있네.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또는 그 소식, 이걸 보도라고 그러죠, 보도. 남몰래, 넌지시, 일러바침, 밀고.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 보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낸 폭로.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죠. 주요 뉴스, 몰래 한 선행, 언론 보도로 알려져. 연예계 단짜, 서로의 특이한 버릇, 모못으로, 폭로로 웃음꽃 만발. 행정안전부 장관 수해 상황 보고를 받고 신속한 복구를 약속. 첩자의 밀고, 첩자의 밀고로 암살당한 독립전쟁 영 이야기를 영화로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보고하는 글쓰기 단어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말에 이제 정리지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럼 정리지를 보고 내용 정리한 후에 관련 내용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3-1 보고하는 글쓰기 수업 마칩니다.